자, 이번 시간 전자기학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역학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전자기학까지가 시험본인데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열심히 또 달려봅시다. 자, 대단원, 2단원 전자기학은 이 5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기장과 가우스의 법칙, 전기회로, 그 다음에 자기장과 전자기유도, 그 다음에 교류전기 전자기파 하면서 의학 물리학까지 대충 제목만 들어도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단원 들어가기 전에 전자기학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단원 열기. 이런 개념들이 중요해. 이런 말들 뭐 여러분들 수식만 자꾸 이렇게 막 맹목적으로 외우고 그러지 말고 그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자기학이란 무엇이냐? 전기와 자기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전기와 자기현상. 자기현상은 기원전 2000년에 등장했었고 전기현상은 기원전 700년에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 되게 오래전에 전기, 자기 각각 그 전기와 자기현상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근데 전기하고 자기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건 19세기에 맥스웰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얘네들이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졌죠. 전자기. 그래서 전자기학 이론이 맥스웰에 의해서 이렇게 확립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자기학 원리들이 응용되는 장치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컴퓨터, 텔레비전, 핸드폰, mp3 이런 거를 쓸 수 있었던 거는 다 이런 맥스웰의 업적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보통신 시대 뭐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다 전자기학을 응용한 것이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기로 에너지 만들고 전기 회로로 제어되고 센서들 여러분들 막 이제 로봇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의 눈의 역할, 귀의 역할 막 이런 것들 다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전기 신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뭐 초음파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 단원에서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쉽게 구하는 방법인 가우스 법칙, 암페어 법칙 대해서 알아보고 축전기나 교류 등의 다양한 전기회로, 그 다음에 전자기파 통신, 그 다음에 인체나 의학과 관련된 물리학의 원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기장과 가우스의 법칙 중에 요거 2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거 1시간, 요거 1시간. 자, 이 중단원에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쿨롱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대칭성을 띤 전하 분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에 관한 유용한 성질을 나타내는 가우스 법칙. 자,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전기역선 등전이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1시간 동안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가우스 법칙은 전기선속의 개념을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 유도하고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전기선속. 여러분들 자기선속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봤을 거야. 자속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기선속이다. 전기선속. 자기선속이 있는 것처럼 전기선속이 있는 거예요. 자기선속을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자기력선 다발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다발 속자니까요. 자기력선의 묶음. 자기력선 눈에 안 보여요. 화살표로 막 표현돼 있단 말이야. 그 자기력선이 몇 가닥 몇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게 어차피 그 가닥이야. 우리가 그리기 밀도를 어떻게 뭐 1테슬라를 몇 가닥으로 표현할 거냐. 이거 뭐 상대적으로 기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가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다발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력선에 그렇게 몇 가닥, 몇 다발로 표현되는 것처럼 전기선속, 전기력선의 다발을 의미하는 거다. 전기선속은. 전기력선, 자기력선보다 전기력선 먼저 배웠잖아요. 그죠? 전기력선의 몇 가닥이냐? 몇 다발이냐? 자, 이 개념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전기선속이다. 영어로 flux라는 단어를 이용해요. 그래서 flux of electric field, 전기장의 어떤 흐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기선속. 그래서 선속이라는 것은 flow라는 흐른다에서 유의한 용어다. 자,
그래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나중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어떤 선속의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이 이렇게 단면적이 다른 관이 있네요. 뭐 벤츄리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지난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서 바뀌기 전에는 이 유체역학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베르누이 법칙 그래가지고 이건 뭐 연속방정식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요번에 새로운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좀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모를 거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체가 있어요. 이상적인 유체예요. 이쪽으로 들어간 부피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부피가 똑같다라는 그 이상적인 유체에서 부피 흐름률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줄줄 읽다 보면은 A1, V1은 즉 여기 단면적 A1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이 유체의 흐름 속도 V1, A1, V1 두 개의 곱을 A2, V2 여기 또 오타가 있어요. A22 이렇게 되어 있죠. A2, V2야. A2, V2 단면적 곱하기 이 녀석의 속도 이 위치에서의 속도 그러니까 여기에 단면적은 A1으로 일정한 상태고 여기는 A2로 일정한 상태야. 좁아졌어. 그때 여기서 유체 흐름 V1이고 여기에 유체 흐름이 V2인데 단면적이 좁아지면 A1, V1은 A2, V2니까 단면적이 좁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겠지. 그래야지 동일한 양이 유체가 동일한 부피가 흘러서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는 유체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유체가 양이 다르다고 쳐봐봐요. 여기는 빨리 들어간다 여기는 천천히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 유체는 점점 압력이 높아지고 밀도도 증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적인 유체의 경우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적인 유체의 경우는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똑같다. 그러려면은 단면적이 좁아지면 그만큼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연속방정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샤워기도 뭐 수도꼭지하고 샤워기 생각해봐요. 구멍이 좁으면 좁을수록 좀 빨리 물살이 세게 빨리 나오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다. 이걸 연속방정식이라고 그래요. A1 부여는 A2 V2다. 알겠죠? 좁아지면 빨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흐름률이 선속의 한 예를 든 것인데 뭐 그게 선생님은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뭐 선속의 어떤 흐름, 선속도 어떤 흐름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 지으려고 해준 것 같은데 별로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다. 선속의 일반적인 정의는 면적과 그 면을 통과하는 장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자, 그래서요. 그냥 바로 봅시다. 우리는 그냥 자기력선의 다발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건 전기력선의 다발. 자,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되게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자기력 선속의 의미. 자기력선의 다발의 의미인데요. 균일한 전기장 2가 펼쳐진 공간에 면적 A인 가상면이 전기장에 수직하게 놓여있는 경우 바로 이 상태다. 전기력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균일한 전기장이 이쪽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전기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수직하게 놓여있는 이 면적 이 방향과 수직하게 놓여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전기력선이 이 면적에 수직하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요 A는 면적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A 벡터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면적의 법선 벡터야. 알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상황은 수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전기장의 방향하고 이 면적이 수직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방향을 설정할 때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 전기장의 방향하고 면적의 법선 벡터하고는 나란한 거다라는 거야. 얘네 둘 사이에 이루는 각도는 0도인 상태다. 자, 그렇게도 봅니다. 자, 아무튼 이어봅시다. 전기장의 면적 A가 수직하게 놓이는 경우 가상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은 전기장 세기하고 넓이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 선속, 자기 선속도 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지? 전기 선속, 그냥 선속은 그냥 파이라는 공통된 이니셜을 사용한다. 대문자 파이죠. 자, 전기장의 세기하고 면적에 곱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직하게 통과하는 경우는.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속을 얘기할 때도 이랬단 말이야. 자속. 자기장은 자속 밀도라는 개념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속을 이게 뭐 자기장이었다. 그러면 자기장은 자속 밀도니까 자기력선을 단면적으로 나눈까 밀도니까 밀도.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전기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기력 선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눠 수직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은 전기력선 밀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력선 밀도가 바로 전기장이다 라고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식 변형하면 전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전속, 전기선속이 되겠죠. 자, 이건 수직한 경우야. 그럼 비스듬하게 놓인 경우, 이렇게 파이만큼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경우 두 번째 그림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면적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이 파이라는 각도다. 이 파이의 의미를 주의하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누구하고 누구 사이 각도냐? 면의 법선 벡터, 의자야 이거. 면의 법선 벡터, 즉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면의 법선 벡터하고 전기장의 방향하고의 이루는 각이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면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졌어. 그때 면의 법선 벡터하고 전기장의 방향하고 이루는 이 각도가 바로 파이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기서처럼 이 각도하고 면과 나란한 이 방향이 90도니까 이 경우는 아마 여기서 90도라고 쳤으면 여기서는 요 각도나 아니면 이 각도가 마치 파이냐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이 법선 벡터하고 전기장의 방향하고 요 사이의 각도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처음에 90도일 때를 기준으로 얼만큼 기울어졌느냐. 요 각도가 이것도랑 같으니까. 근데 이런 보조 그림 없이 딸랑 이 면적의 그림하고 이렇게 화살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임의의 방향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을 때 이 각도니 막 이렇게 헷갈려 하면 안 되겠다. 법선 벡터하고 이루는 요 사이 각도가 바로 파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랬을 때 이 면적, 이 비스듬한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밀도, 전기력선의 밀도, 전기선속은 몇이냐? 자, 이것의 수직한 단면적을 찾아야 돼요. 이 비스듬한 면적의 수직한 단면적, 비스듬한 면적의 전기장과 수직한 이단 면적을 찾는 거지.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직한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곱하면 된다면서요. 여기서도 이렇게 비스듬해져 있으니까 이 비스듬하다는 거의 기준은 이 전기장의 방향과 비스듬한 경우죠. 그거하고 이 전기장과 수직한 이 방향의 단면적의 넓이를 이 전기장과 곱하면 전기선속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이 비스듬한 면적의 넓이가 A라고 그랬을 때 전기장과 수직한 단면적의 넓이 A'은 몇이 되느냐?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되니까 코사인 하면 되겠죠. 코사인 파이. 이 단면적에 A 코사인 파이를 하면은 A'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한 단면적, 전기장과 수직한 단면적, 이거 수직하다는 표시예요. 그것을 구하면 되니까 그것을 구하면은 A 코사인 파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전기선속은 2a 코사인 파이가 돼요. 파이의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 면적의 벡터, 면적 벡터, 그 다음에 전기장 벡터 두 개를 내적한 거하고 똑같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전기선속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0도면 수직한 경우야. 파이가 0도면 면적이 이렇게 수직한 경우에 이게 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최대값이 돼요. 같은 면적일 때 이런 각도로 딱 수직한 상태일 때는, 즉 파이가 0도일 때는 최대값이 되고요. 이게 누운 경우 파이가 90도가 됐어. 면적이 누워버렸어. 여기 V라고 되어 있네. A인데 A. 그리고 A입니다. A. 자, 아무튼 이 면적이 누워있는 경우, 이 전기장의 방향이 나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벡터끼리 관계는 이게 수직한 경우죠. 이런 경우 0이 된다. 0. 전기선속이 0이 돼요.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에서 알 수 있겠죠. 자, 전기선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그걸 갖다가 이거를 이제 적분하는 거야. 적분하면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수직하거나 뭐 이렇게 얘가 평평한 경우, 이 단면적이 이렇게 평평한 경우 이 방향을 이렇게 특정 지어가면서 살펴봤지만 임의의 공면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임의의 공면을 적분하는 거지. 잘게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적분의 의미는 이렇게 임의의 공면인 경우에서 뭐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있고 공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DA의 의미는 뭐냐? 이 공면을 잘게 쪼개. 미분의 미분. 그럼 요거 한 조각이 바로 DA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전기장하고 이 DA하고 내적을 하면 요 면적에서만의 전기선속이 나올 거고, 그 각각의 작은 미소 면적의 전기선속을 다 구한 다음에 적분하면은 이 전체 공면의 전기선속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폐곡면을 통과하는 선속에 관한 법칙이야. 폐곡면, 곡면이 이렇게 열려있는 곡면이 아니고 곡면이 이렇게 닫혀있어. 구면 같은 경우야. 거기를 통과하는 선속에 관한 법칙이다. 자, 빈 공간에 하나의 양의 점전화가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는 또 다른 직육면체 나오고요. 자, 먼저 빈 공간에 요 안에 여기 다 비어있는 공간이야. 근데 요 중심에 양의 점전화가 있어요. 플러스 Q. 알겠죠? 그 경우 이제 전기장에 관련된 가우스 법칙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가우스 공면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반지름이 R인 구면. 자, 반지름이 R인 구면. 이게 반지름이 R인 구면이에요. 이게 반지름이 R인 거죠. 이렇게 가상의 폐곡면을 이제 가우스 공면이라고 그래요. 이 전하를 감싸고 있는 반지름이 R인 이 구면을 설정을 했어. 자, 이 가우스 공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자, 이제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전기선속은 아까처럼 저 위에 봤던 그 적분식처럼 전기장에다가, 전기장의 의미는 뭐냐면은 구면, 여기 요 면 예로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기장에다가 여기서의 미소면적 DA를 적분해. 그거를 내적한 거를 이게 다 적분하는 거야. 요게 미소면적이라고 칩시다. 요 미소면적에 여기를 통과하는 전기장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이런 경우죠. 요 미소 면적, 요게 DA인 거고, 여기에 나오는 요 전기장. 자, 요걸 적분했어. 그럼 요 부분에 전기선속이 나오고, 아니, 적분이 아니고 내적한 거야, 내적. 미안, 자꾸 내적이란 말을. 여기서의 전기장하고, 요 미소 면적, 요 구면 위의 미소 면적하고 내적하면 요 단면을 통과하는 선속이 나오죠. 그것을 모든 면적을 다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표현은 이제 이 폐곡면을 다 적분했다는 뜻이에요. 이 뺑 둘러서 다, 이 구면을 다. 그러면은, 잘 봐. 요 전기장의 세기는 쿨롬 법칙에 의해서 R제곱분의 Q로 나타내겠지. 요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요 4파이 실론 제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입니다. K. 여러분들 쿨롬 법칙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쿨롬 법칙 F. F는 K. R제곱분의 QQ.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K. 요게 바로 K다. K. 9 곱하기 10의 구승마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요거 뭐 진공의 유전율이에요. 여러분들 유전체 할 때도 배웠을 텐데 아무튼 참고하시고. 그래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걸 풀면은 그래서 이 미소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적분을 하니까 이 4파이 R제곱이라는 저게 나왔지. 이 구면의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K 값이고 요거 R제곱분의 Q 그대로 나오면서 요 면적을 적분하니까 요 구면이 되면서 요거를 다 계산을 하면은 4파이 4파이 없어지고 입실론 제로 R제곱 R제곱 없어지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남는구나. 요거는 유전상수니까요. 진공의 유전율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상수야 상수. 즉 선속은 얘한테 비례하는구나. 얘에 정해지는구나. 하나의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고 되는데 이것의 의미를 잘 봅시다. 하나의 점전화를 둘러싼 구면에 대해서 뭐 구면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임의의 폐곡면을 적용해도 성립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가우스 곡면을 통과해 나가는 전기 선속은 가우스 곡면 내부의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뜻이다. 이 의미 여기 별표되어 있죠. 알겠죠? 자, 즉 내부의 전하량의 Q에 의해서 이 가우스 곡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이 결정된다라는 뜻이다. 전기 선속은 즉 점전화 주위의 가우스 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적 선다발은 이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게 구면이든 이게 뭐 이런 곡면이든 이런 좁은 곡면이든 이런 곡면이든 뭐 이런 네모난 곡면이든 아무튼 전기적 선속은 똑같다는 거야. 이 Q만 똑같으면. 전기적 선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봐봐. 전기적 선을 이렇게 뭐 일정한 간격으로 선생님이 Q에 비례하는 전기적 선이 이렇게 분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좁은 곡면을 통과하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닥이야. 이 구면을 통과하는 것도 12가닥이고 이 이상한 곡면을 통과하는 것도 12가닥이고 이 네모난 이거 입체로 봐야 돼. 정육면체라고 칩시다. 이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전기력 선속도 12가닥이다. 그래서 이 Q 때문에 정해지는 거다. 얘가 Q가 12쿨롱이면은 12가닥을 만들어내는 거야. 만약에 얘가 12쿨롱이 아니고 24쿨롱이다. 그럼 이제 24가닥 나오겠지. 그러면은 그거는 이곡면이든 이곡면이든 저곡면이든 아무튼 이 점전화를 둘러싼 이 가우스 곡면,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속은 Q값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거야. 이 곡면이 동그랗게 생겼든 네모나게 생겼든 상관없이 가우스 법칙이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재미난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죠. 가우스 곡면 내부에 전하가 없으면 내부에 이 곡면, 폐곡면이 있어. 여기에 내부에 전하가 없으면 전기력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우스 곡면을 통과해 나가는 전기 선속도 0이 된다는 뜻이야. 잘 봐.
통과해 나가는 뭐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가우스 곡면 내부에 전하가 없는 경우는 가우스 곡면을 통해 나가는 전기 선속도 0이 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균일한 전기장에 놓인 직육면체 가우스 곡면을 예를 들어 확인해 보자라고 돼 있어요. 봅시다.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 균일한 전기장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이 직육면체가 놓여 있어요. 그 중에 나머지 이 4개 면은 다 이 전기장하고 방향이 나란한 방향이고 이 면하고 이 면만 이 전기장과 수직하게 놓여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개 면에 의해서는 하나, 둘, 셋, 요거는 하나, 둘, 셋, 4개는 다 전기선속이 없고요. 요 면하고 요 면에 의한 전기선속인데 그냥 계산하지 않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면에 들어가는 가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닥이 들어가고 있고 이 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닥이야. 6가닥 들어가고 6가닥 나와요. 이 안에 전하가 없어요. 그냥 전하는 여기 어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에 플러스 전하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 평행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와.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균일하니까. 들어가고 나와. 즉 이 내부에 균일한 전기장에 놓여있는 이 가수 곡면도 이 내부에 전하가 없으니까 여기를 들어가는 양하고 나오는 양이 같으니까 결국 전기선속은 이 가우스 곡면 전체를 나오는 전기선속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들어가는 전기선속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모든 전기선속의 합은 0이 되는 거죠. 0. 그 얘기야. 지금 이 수식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균일한 전기장에 놓인 직면면체 가우스 곡면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들어가는 방향 이쪽 면에 각각 전기선속을 구한 거죠. 수직하니까 그냥 곱했죠. 이거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하면 0이 돼요. 이거 나머지 면은 다 이제 수직하니까 0이고 나머지 4개면은 다 이 4개면의 전속은 0이고 이면하고 이면만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수곡면 전체를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이거 다 합치니까 0이 된다. 즉 가우스곡면 내부에 전하가 없으니까 가우스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0이라는 가우스 법칙의 결과와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네요. 한번 보면 이 내용도 다 읽고 갑시다. 자, A1을 통과하는 선속은 음의 부호를 갖는데 이거는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거고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 음의 부호를 갖는 거는 면을 통해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고 A2를 통해 빠져나온다고 생각해서 총 전기선속은 0이 된다. 그래서 결론 이거야. 가우스 곡면의 외부의 전하는 가우스 법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우스 법칙이 뭐냐면은 가우스 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에 의해서 전기선속 그 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이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곡면, 가우스 곡면 외부에 있는 전하는 가우스 법칙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들어간 만큼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 나오는 전기선속의 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 뜻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기선속의 개념하고 가우스 곡면, 폐곡면, 전기장 속에 폐곡면, 가우스 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속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가우스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은 잠깐만 공유 중지 기록 끝.